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7월 3일 청약하는 시프트 업. 제가 여러 게임들을 봤는데요. 미소녀 게임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프트 업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C 소프트에는 리니지가 있죠. 이 리니지를 이용해서 사골처럼 리니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IP를 푹 고아서 리니지 1, 리니지 2, 리니지 W 등등등등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바로 운영의 묘미로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그 시스템상에 현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질로 아이템을 뭐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 시프트 업의 이제 창업자가요, 리니지에서 NC소프트에서 일을 했던 김형태 원화가라고 합니다. 매우 유명한 원화가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게임했던 창세기전이나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네, 이런 게임의 원화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연 NC소프트를 이제 퇴사를 하고 만든 회사가 시프트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든 게임이 바로 데스티니 차일드라고 하는데, 제가 뭐 게임 캐릭터 사진을 다 넣지 못했지만 비슷한 요런 풍의 미소녀들이 나오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처음에 2016년도에 나왔을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서브컬처라고 하죠. 일본 오타쿠 느낌의 그런 이제 게임 구독자들을, 게임 이용자들을 공략하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 모바일 게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에 서비스가 되었고요. 2023년 9월 20일에 종료했습니다. 자, 이 게임 종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상장 전에 적자가 나는 게임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의 의혹, 뭐 추측 등이 있고요. 어쨌든 2024년도에 게임이 이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 이 캐릭터를 보시면 역시 비슷한 풍의 미소녀들이 나오는 3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국내, 일본, 대만의 매출 1위를 했고 누적 매출이 1조 원까지 돌파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바로 직접 이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텐센트가 유통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바일 게임만으로 그 공모 규모가 3조 이 정도를 지탱할 수 없을 텐데요. 역시 2024년도에 나온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하는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보다는 PC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고, PC방 등등 같이 하는 게임들이 유행인데요.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콘솔 게임이 매우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콘솔 게임이래요, 시프트업에. 그런데 매우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18세 미만 관람 불가, 청소년 이용 제한이 되어 있는 게임이라 역시 또 미소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게임 완성도도 꽤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니까 역시 소니가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모바일은 텐센트, 이제 콘솔은 소니, 아주 큰 형님들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이제 개발을 아주 위주로 하는 전문 회사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2년도에 적자였던 이 시프트업이 2023년도에 이렇게 수익을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도에 여기 승리의 진디케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겠지만, 데스티니 차일드 이제 적자가 나는 게임, 순위가 한 200위 밖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임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여기 승리의 진디케에 집중을 해서 매출을 쭉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회복이 되었고, 수요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엄청난 참여 건수를 보였습니다. 역시 2100건 꽤 많고요. 낮은 경쟁률입니다만 공모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요즘에는 허수성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지고요. 가격 제시도 보시면은 여기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95%, 건수 기준 98%, 즉 6만원 이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은
8만원 이상을 제시한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제시도 굉장히 괜찮게 잘 됐다. 더군다나 의무 보유 하격이 32.9%. 대형주인데 굉장히 큽니다. 물론 뭐 외국 증권사들에게 나중에 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증권 발행성이 더 많이 안 올라온다 하지만 사실 32%만 해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 세계 증권사고요. 한국, NH, 신한이고 전부 다 청약 당일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배정 수량을 보시면 89만 주, 81만 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균등으로 하면은 40만 주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NH는 한 주는 균등 청약하시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 계좌나 뭐 부모님 계좌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균등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례 청약은 아무래도 NH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청약 한도도 큰 차이가 없고 여기 보면 일반 등급은 오히려 NH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진짜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NH가 가장 유리할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날까지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아집니다. 주주 정보를 보시면요, 기존 주주 물량이 꽤 큽니다. 얼마냐? 1900억.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3.5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비율로 보시면 꽤 괜찮다. 유통가능 비율도 18%로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수요책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풀청약을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가용한 현금, 대출 다 끌어서 청약을 할 건데요. 그 이후부터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괜찮은 수요 예측 결과가 있습니다. 8만원 이상 선행 기간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 건수 2000건 이상이 되고 의무 보유하기 좋기 때문에 기대되는 이제 유통 물량 비율이 기대됩니다. 비율이 기대되는 겁니다. 비율. 두 번째는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텐센트와 소니 등의 유통을 활용하고 인력의 90%를 개발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개발 속도를 업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신 사진이 3D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그러니까 한국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게임 캐릭터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 개발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IP 활용이 기대입니다. 제가 NC소프트 요즘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도 이 리니지라는 약발이 좀 떨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시프트업은 이제 IP가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승리의 여신 니키 같은 경우, 여러분 리니지 굿즈 들어보셨어요? 이거 거의 없잖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 굿즈도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리니지 승리의 여신 니케 여기 굿즈가 가격이 꽤 되고 인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승리 여신 니케 말고 나중에 콘솔 게임도 그렇고 또 다른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비슷한 원화로, 그러니까 시프트업에 우려먹는 IP는 데스티니 차일드나 승리 여신 니케가 아니라 비슷한 이 원화, 비슷한 애니메이션식의 그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만 조금 바꾸고 비슷한 그림으로 하면 서브컬처 특성상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 산정 시에 미래 실적을 많이 안 땡겨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1년 뒤, 2년 뒤 할인율 적용, 이게 거의 국룰이었거든요. 시프트업은 2분기까지를 적용했고, 그리고 코스피 상장을 한 걸 보면은 뭔가 멀리 보는 듯한 행보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풀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풀청약 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잘 결정해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균등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